자,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즘 앱이라고 해서 다양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줄여서 우리가 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바로 스마트폰에서 작동되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핸드폰이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개인 PC화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서는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인터넷, 자,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터넷이나 지도 또는 시계, 날씨, 게임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PC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처럼 이것들을 스마트폰에서 또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단지 스마트폰과 이 컴퓨터의 다른 점은 우리가 컴퓨터는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컴퓨터를 구현하는 것처럼, 자, 이 다양한 스마트폰들도 각기 제조사마다 다른 운영체제들을 가지고서 그 운영체제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다양한 스마트폰 그 응용체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자, 화면 밑에 보시면 이 큰 사각형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사각형 박스를 우리가 이제 핸드폰 단말기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핸드폰 단말기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핸드폰을 굴리기 위해서는 그 핸드폰에 맞는 운영체제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이 운영체제가 이제 윈도우와 같은 운영체제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폰,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 그 다음에 그 윈도우 모바일 폰, 자, 요렇게 크게 나뉠 수가 있고요. 또 그에 맞는 OS는 지금과 같이 애플의 iOS라는 운영체제, 그 다음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 자, 크게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말고 기타 신비안이라는 운영체제도 있고요. 림이라는 운영체제도 있고요. 바다라는 운영체제도 있어요. 자, 신비안이라는 운영체제는 여러분 노키아라는 핸드폰 아시죠? 그 노키아 폰에서 돌릴 수 있는 그 운영체제가 신비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예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핸드폰을 들고 나와서 그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던 핸드폰 있죠? 네, 블랙베리 폰이라고 하는 핸드폰 있잖아요. 그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 림이라는 이 운영체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삼성이라는 삼성에서 개발한 운영체제를 우리가 바다라고 또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윈도우 폰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윈도우 폰,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는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노키아의 이 신비안, 이 네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운영체제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운영체제의 사용 점유율과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 운영체제의 점유율을 살펴보기 전에 뭐를 알아야 되냐면, 먼저 핸드폰의 점유율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국내에 있는 단말기 제조업체인 삼성과 LG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그 핸드폰 보급률이 보통 2위에서 한 3위, 4위 정도 이렇게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운영체제는 그만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그런 갤럭시 S폰 같은 거, 자, 그런 것들은 삼성에서 만들긴 했지만 실제로 운영체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죠. 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인데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운영체제 점유율이 노키아의 신비안이라는 운영체제가 1위였었어요. 자, 그 이유는 그 밑에 특징에서 알 수 있겠지만 이 신비안이라는 핸드폰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신비안이라는 운영체제도 그만큼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는 이 안드로이드 폰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이제 안드로이드가 가장 많이 보급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의 iOS라는 그런 운영체제도 그 1, 2, 3위 안에 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1, 2, 3이라는 의미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만큼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조금 그 얘기가 다르죠. 자,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의 그 갤럭시 S라든지 뭐 스카이의 베가, 뭐 LG의 옵티머스, 이제 가장 주력으로 밀고 있는 스마트폰 자체가 이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단연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이폰이 있죠. 자, 아이폰에 관련된 그 운영체제가 또 이렇게 높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자, 우리 이 앞에 화면에서 봤을 때 아이팟이나 아이폰, 아이패드처럼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아이팟이라는 MP3 아시죠? 자, 예전에 그 아이팟이라는 그 MP3에서부터 이 무선 인터넷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벌써 그때부터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폰의 특징은 바로 이 그 응용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라는 얘기죠. 뭐 아직까지는 이 안드로이드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이 아이폰의 어플리케이션을 못 따라간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안드로이드 관련 어플리케이션도 지금 많이 발전되고 많이 나온 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안드로이드 폰의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면 이게 구글의 오픈소스라고 그러는데, 자, 오픈소스라 하면 이제 오픈 API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프로그래밍 개발을 할 때 다양한 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소스들을 많이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제공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개발자들이 이 안드로이드 관련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장터, 뭐 앱이라든지 웹스토어, 이런 마케팅이 굉장히 넓게 보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유명해진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그 아이폰 관련해서 애플의 웹스토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어플리케이션을 또 받을 수 있는 안드로이드 마켓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블랙베리 폰에 들어가는 림이라는 운영체제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은 블랙베리 앱 월드라는 이러한 사이트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전문 IT 업체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이렇게 올리고 다운받고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널리 보급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유선 인터넷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3G나 와이파이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의 보급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스마트폰, 즉 개인 핸드폰이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개인 PC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다양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자,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게임 같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금융에 관련된 은행 서비스나 증권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예전에는 우리가 취업에 관련돼서는 뭐 항상 웹을 통해서만 취업 사이트에 접근했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그 취업 사이트 같은 경우들도 실제로 핸드폰으로 내가 구직활동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털 사이트의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죠. 자, 예전에는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이런 대형 포털 사이트를 웹을 통해서만, 즉 컴퓨터의 인터넷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에서도 무선 인터넷과 이제 3G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과 와이파이가 이제 보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에서도 다양하게 이제 인터넷 그 개인 PC 못지않게 이런 인터넷과 검색,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기타, 뭐 음악에 관련된 컨텐츠, 기타 여러분들이 뭐 웹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아주 많은 다양한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실 때 중요한 공통점이 몇 개가 있는데요. 자, 여기 애플리케이션 제작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러한 모든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GPS를 이용한 컨텐츠. 그쵸? 예전에 GPS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내비게이션에만 이제 GPS를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핸드폰 자체, 스마트폰 자체에 GPS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위치라든지 나의 위치로부터 내가 갈 위치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지도, 이런 서비스들, GPS를 이용한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GPS를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활용한 콘텐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정보를 하면 기껏해야 달력을 본다든지 지금이 몇 시인지 시간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만 했다면 자, 이제는 지금 시간으로부터 우선 디데이를 정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 세계 시간을 볼 수 있다든지 자, 이런 것처럼 시간과 날짜를 이용해서 또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정보. 자, 이것도 자, 이제 스마트폰에서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PC에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핸드폰을 통해서 현재 실시간으로 서비스해주고 있는 뉴스라든지 날씨, 뭐 주식에 대한 실시간 정보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니까 가능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폰 하드웨어를 이용한 컨텐츠.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예전에 핸드폰은요 그냥 버튼 조작에 의해서만 작동을 했었다면 자, 최근엔 그 핸드폰 자체, 스마트폰 자체에 자이로 기능이라고 그러죠. 왜 자이로 기능이라 하면은 이렇게 핸드폰을 기울인다든지, 그쵸? 또는 핸드폰을 흔든다든지 이러한 그 하드웨어적인 특징을 이용한 다양한 게임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타 컨텐츠. 기타 컨텐츠는 뭐 음악이라든지 영화, 뭐 라이트, 기업 자, 이렇게 있는데 라이트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후레쉬 기능이죠. 자,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냥 간단하게 화면을 하얀색으로 해서 우리가 비상 그 후레쉬 랜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회사 홈페이지를 우리가 스마트폰 상에다 만들어서 광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은 활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그 마켓을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했던 거라면 자, 향후 앞으로 스마트폰의 방향은 어떻게 발전될 것이냐면 바로 이 웹표준과 모바일 홈페이지 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그 스마트폰 관련 업체에서도 벌써부터 이런 웹표준과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제 이쪽으로 다시 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까지는요 내가 어떠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마켓을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스마트폰을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컨텐츠를 활용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향후 이 스마트폰 환경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면
자, 우리가 인터넷만 된다면, 그쵸? 인터넷만 된다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굳이 스마트폰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바로 서비스해주는 그 컨텐츠를 접속을 해서 바로 활용을 하는 것을 말하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자, 네이버라는 이런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불과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네이버라는 이 포털 사이트를 스마트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네이버라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내 핸드폰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했었어요. 자, 하지만 최근에는 이게 조금씩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굳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선 인터넷으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스마트폰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정보를 내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별도로 내가 다운로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 무조건 무선 인터넷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선 인터넷의 속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바일 홈페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 웹표준이라는 용어가 또 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웹표준. 이 웹표준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웹에서 구현되는 이런 컨텐츠들의 표준화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이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면, 자, 네이버라는 홈페이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네이버를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네이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내가 PC로 들어가는 이 네이버 화면과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네이버 화면이 아직까지는 다르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그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보는 거지만, 이제 앞으로는요, 이 스마트폰 화면이냐 또는 그 인터넷 모니터 화면이냐 구분짓지 않고 그냥 하나의 컨텐츠만 만들어 놓으면 이 하나의 컨텐츠가 내가 PC에서 본다든지 PC의 모니터를 볼 때는 이 PC 모니터 환경에 맞게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본다면 스마트폰 화면에 맞게 다시 세팅이 돼서 조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웹용과 그 모바일용으로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 그 컨텐츠가 보여지는 이 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딱딱 맞춰서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동으로 각 화면에 표준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웹표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웹표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를 우리가 모바일 홈페이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엔 지금 이제 스마트폰 어플도 이제 많은 발전을 하겠지만 이러한 모바일 홈페이지도 많은 발전을 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처럼 UI, UX 디자인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웹 디자인이라고 그래서 웹 환경에 맞게 한마디로 지금 보는 모니터 환경에 맞는 디자인을 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에 맞는 작은 화면에도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디자인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UX, UI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